예. 지금 우리 사법에 대한 그 신뢰가 참 바닥이죠. 2015년 OECD 조사에 의하면은 42개국에서 사법 시스템을 갖다가 평가해 본 결과 우리가 39등 밑에서 한 서너 번째 됐습니다. 2016년도에 사법형사정책인공원에서 우리 그 법원의 신뢰를 갖다가 조사해 본 결과 한 24% 정도만 법원을 신뢰하겠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개혁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법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 법률에 따라서 또 법률에 따라서 임명된 법관에 의해서 또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법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저는 사법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 검찰 내부를 보면요. 사법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법조 3륜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 법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우선 그 중에 하나는 검찰은 지금 뭐 내부가 난립니다. 아시죠? 예? 어떻게 법무부, 대검찰청, 뭐 각급 지방검찰청 다 서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평검사가 수사 지휘를 했던 상급 검사들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다 그러고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름대로의 저는 사법이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그 신뢰 위에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위의 기본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점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법원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법원도 요즘 재판원리 3심이 기본적이잖아요. 조사도 3심을 합니까? 3번 합니까? 블랙리스트 조사, PC 개봉. 이거 불법적으로 PC를 개봉했을 뿐 아니라 3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복이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사를 여러 번 한다는 것은 그 조사받는 사람도 힘들고. 예, 잘못된 것이죠? 예. 잘된 일입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 초유로 초유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우리 한국당에서는 또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 서게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전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거나요. 이거 왜 이러세요? 자, 저는 이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초했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믿었죠. 국민들이 사법개혁 제대로 할 거라고. 자, 인사 한번 봐보시죠. 한번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보시죠. 저 인사 좀 띄워보세요. 예. 이거 발탁형 보온형 인사로 점철을 했습니다. 드디어 패거리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 국민들에게 믿겠어요? 저 때번에 그 상임위에서 처장께서 뭐 집이 가까웠어요? 집이 가까워서 그래 발탁형 인사를 합니까? 법원 인사는 검찰이나 뭐 행정기관 인사하고 좀 달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관행에 또 따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의 뭘 2심에서 재판했던 김상환 변호사, 그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 수석부장판사. 이거 납득이 됩니까? 1심에서 두 군데 다 유죄를 냈습니다. 아주 고의성이 있는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2심에서 교묘하게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을 무죄로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두 번째 것만 유죄로 해서 250만 원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거유예를 내리니 대법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대법원에 저 뒤집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양형 부당 문제는 그렇죠. 대법원에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법기술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했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김상환 변호사, 저기 판사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는 인사 왜 합니까? 서울지법의 민사 제1부장판사입니다.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저는 인사 납득됩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법사위에 와서 국정감사할 때 저걸 지적하니까 그때 대법관들께서 고심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판결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거머니 끝나고 나서 했죠. 저런 사람을 판사가 아닌 법기술자 저런 분을 왜 저렇게 인사합니까? 평생 아닙니까? 몰라요? 행정처장께서 네. 저분 최근에 판사로 승진했습니다. 그 수석부장 판사로. 두 번째, 지금 법원 이원화한다 그러면서 지금 고법의 부장 판사 없애잖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차관급의 부장 판사가 다 줄어들죠. 없었다기보다도 앞으로 2019년도 정기 인사 때부터는 없어지잖아요. 선발식으로 안 한다는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선발식으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선발식으로 하면 고등 판사 중에서 부장 재판장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그 고등법원 부장 판사는 법원 조직법에 그 부장제 예. 선발하는 방식, 종전 같은 선발 방식을 없앴다는 거지. 그래서 선발에 탈락한 사람들이 그 법원을 떠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그래야지 그 고등부장 제도 자체를 없앴다고는 아직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 판사는 수석부장은 전보 인사로서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잠시 한 1, 2년 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러한 그런 것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시죠. 예. 윤상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곽상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 사법부 정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법관 출신 상고심 수임 건수가 440건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67%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정관예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관예우에 관해서 한번 실정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 각계 맞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제가 만약에 책임을 맡아 6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꼭 정관예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있다는 국민들이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지금 아직까지 안 주시는데 그 정은호 게이트가 발생한 2016년도 8월 달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상고 사건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기에 보면은 그 주심 배당 단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는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을 배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심이 배당된 이후에 추가 선임되면은 재배당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440건에 대해서도 이런 그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거를 다 검토를 해서 배당을 했을 텐데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그건 확인해보고 그 준비해 말씀드리는 오후에는 그 440건 전체를 분명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440건이 정말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440건이 이 제도에 의해서 몇 건은 어떻게 배당이 됐고 이렇다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관 예우를 건절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예규대로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래 됐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언론들이 신영철 대법관 같은 경우는 몇 건 그 5건이 주심이 근무 시기가 겹치는 대법관한테 배당된 걸로 조사돼 있다고 언론 보도도 있고 차한성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언론들도 이렇게 내용을 아는 거를 어떻게 대법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새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전수조사를 빨리 해서 전수조사해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자료 관리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그 작년 정원호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또 있습니다. 공직 윤리위원회에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 의견을 이제 공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시도받는 경우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법관이 재판 진행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행동 지침 없다면서요? 없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동 지침을 달라고 하니까 법원 쪽에 직원이 이 행동 지침은 그때 마련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국민들 앞에 지금 이 정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도 이렇게 배당 단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도 하고도 안 하고 행동 지침 마련한다고 하고도 안 하고 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관예우 문제를 이렇게 고쳐나가 보겠다고 한 게 지금 어젠가 뭐 그제 회의 한번 처음 시작한 게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법발전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지금 정관예우 그게 건절을 위한 최우선 과제면은 PC 개봉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거부터 시작을 했었어야죠. 본인들이 법원에서 지침을 낸 것 자체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런 우려가 우선 나오지 않도록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사법부 독립하고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 제가 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인 항의라든지 성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또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당 정치권하고 일부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과도한 불만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하고 난 뒤에 민주당 대표가 상식을 깨트린 황당한 재판은 심판, 정경, 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법논리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 결과는 지나칠 수 없다. 민주당 최고위원,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라진 널뛰기 재판에 주권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모 의원, 저는 사실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은 심정,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 모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재용 항소심은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이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이 정도 되는데 대법원장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재판의 독립이 이렇게 정치권에 의해서 침해가 되면은 적극적인 항의 성명을 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온몸으로 막겠다고 취임사에서 얘기했으면 온몸으로 막는 신용을 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도나 이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과도한 이성적 비판이 아닌 과도한 비난, 감정적 비난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이 재판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죠. 그게 대법원장 자리입니다. 그런 건의를 좀 하십시오, 처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법정에 서게 돼 있는데 잘못하면은 전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서게 돼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거나요. 이거 왜 이러세요? 자, 저는 이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초했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믿었죠, 국민들이. 사법개혁 제대로 할 거라고. 자, 인사 한번 봐보시죠. 한번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보시죠. 저 인사 좀 띄워보세요. 예. 이거 발탁형 보원형 인사로 점철을 했습니다. 드디어 패거리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 국민들에게 믿겠어요? 저 때번에 그 상임위에서 처장께서 뭐 집이 가까웠어요? 집이 가까워서 그래 발탁형 인사를 합니까? 법원 인사는 검찰이나 뭐 행정기관 자. 인사하고 좀 달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관행에 또 따라 하나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을 2심에서 재판했던 김상환 변호사, 그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 수석부장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다 그러고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름대로의 저는 사법이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그 신뢰 위에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위의 기본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점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법원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법원도 요즘 재판 우리 3심이 기본적이잖아요. 조사도 3심을 합니까? 3번 합니까? 블랙리스트 조사, PC 개봉. 이거 불법적으로 PC를 개봉했을 뿐 아니라 3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복이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사를 여러 번 한다는 것은 그 조사받는 사람도 힘들고 예, 잘못된 것이죠? 예, 잘된 일입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 초유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우리 한국당에서는 또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이 이 사람입니까? 평생 아닙니까? 몰라요? 예, 행정처장께서 네. 저번 최근에 판사로 승진했습니다. 그 수석부장 판사로. 두 번째, 지금 법원 이원화한다 그러면서 지금 고법의 부장 판사 없애잖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차관급의 부장 판사가 다 줄어들죠. 없었다기보다도 앞으로 2019년도 정기 인사 때부터는 없어지잖아요. 선발식으로 안 한다는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선발식으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선발식으로 하면 고등 판사 중에서 부장 재판장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그 고등법원 부장 판사는 법원 조직법에 그 부장제 예. 선발하는 방식, 종전 같은 선발 방식을 없앴다는 거지. 그래서 선발에 탈락한 사람들이 그 법원을 떠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그래야지 그 고등부장 제도 자체를 없앴다고는 아직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 판사는 수석부장은 전보인사로서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잠시 한 1, 2년 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러한 그런 것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시죠. 예. 이거 납득이 됩니까? 1심에서 두 군데 다 유죄를 냈습니다. 아주 고의성이 있는 허위사실 유표거든요.
2심에서 교묘하게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을 무죄로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두 번째 것만 유죄로 해서 250만 원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를 내리니 대법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양형부당 문제는 그렇죠. 대법원에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법기술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했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김상환 변호사, 저기 판사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는 인사 왜 합니까? 서울지법의 민사 제1 부장판사입니다.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저는 인사 납득됩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법사위에 와서 국정감사할 때 저걸 지적하니까 그때 대법관들께서 고심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판결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거머니 끝나고 나서 했죠. 저런 사람을 판사가 아닌 법기술자 저런 분을 왜 저렇게 예. 지금 우리 사법에 대한 그 신뢰가 참 바닥이죠. 2015년 OECD 조사에 의하면은 42개국에서 사법 시스템을 갖다가 평가해 본 결과 우리가 39등 밑에서 한 서너 번째 됐습니다. 2016년도에 사법형사정책인공원에서 우리 그 법원의 신뢰를 갖다가 조사해 본 결과 한 24% 정도만 법원을 신뢰하겠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개혁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법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 법률에 따라서 또 법률에 따라서 임명된 법관에 의해서 또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법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저는 사법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 검찰 내부를 보면요. 사법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법조 3륜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 법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우선 그 중에 하나는 검찰은 지금 뭐 내부가 난립니다. 아시죠? 예? 어떻게 법무부, 대검찰청, 뭐 각급 지방검찰청 다 서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평검사가 수사 지휘를 했던 상급